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풀이 한번 해볼까요? 네, 풀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시험 풀이는 계속 해답은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제 요청을 주시면 여러 가지 요청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요청이 없으면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요청 주시면 충분하게 다 해드리니까요. 여러 가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뭐 이런 것 좀 해주시면 그거 제가 자료 찾아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거 수업 진행 풀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임의로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야 제가 해드리는 거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면은 괜히 그렇잖아요. 약간 좀 지루하고 그래야 되니까 루즈해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 있으시면 그냥 해드리는데 없으면 이제 그냥 임의로 또 이제 별로 이제 프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데 또 내가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그냥 해답만 올려드리고 넘어가는데 뭐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쭉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한번 내가 치른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금방 조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시험을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를 저도 다운을 받아서 보도록 할게요. 도착했다. 일단 저도 이제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어디 나왔는지 어디 나왔는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시험 문제 있죠? 네. 시험 문제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백엔드 있는데 이거를 여기 문제였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어디 갔는지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시험 문제 폭발 안 받았네요. 다운로드 받았네요. 옮기고,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폴더를 제가 다 만들어 놨고, 이 폴더는 임의로 만들어 놨으니까 DTO 같은 경우 사용 안 하면 안 하셔도 되죠.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할 것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정 파일이고, 그렇게 되면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딱 여시면 항상 요런 폴더들은 손을 안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그레이드, 아이들, 빌드, 그레이드, 아웃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마세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보는 폴더는 뭐죠? SRC입니다. SRC를 여셔야 돼요. 그렇죠? SRC를 열어서 침착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구조를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SRC를 열어서 자바가 어디에 있죠? 테스트도 손대실 필요 없고 메인을 열어가지고 메인에 보면 자바와 리소스가 있죠. 자바는 실제 코딩하는데 리소스는 환경 설정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폴더 구조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SRC 밑에 여셔야 돼요. SRC 항상 SRC 밑에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여시면 여기 폴더가 있죠. 여기서부터 코딩을 하시면 되고 환경 설정은 어디 있다고? 리소스 밑에 있습니다. 환경 설정은 리소스 밑에 있고 애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즈 여기서 환경 설정을 하죠. 이렇게 구조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스프링의 폴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지금 현재 data.sql을 보시면 여기 테이블들이 있죠? TV 보드하고 밑에 보시면 TV 코멘트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data.sql 여기 보시면 리소스 안에 환경 설정과 뭐 예전에는 이제 타임리프 같은 경우에는 HTML도 이게 템플릿에 있었죠. 그죠? HTML도 있고 그 다음에 SQL 파일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리소스에 있어요. 리소스. data.sql이 어디에 있느냐? 리소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data.sql을 열어보시면 실제 요 SQL이 실행이 돼서 스프링 서버가 뜰 때 실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DB 보더하고 DB 코멘트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JPA 모델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사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엉망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래서 요 스크립트가 돌면서 요 형태대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테이블이 뭐냐면 TV 보더고요. TV 보더와 그 다음에 TV 코멘트입니다. 여기 테이블 스크립트죠. create 테이블 스크립트. 요거를 보고 똑같이 자바의 모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과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렇죠? 여기 테이블의 속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테이블의 컬럼들이다 생각하시면 자바의 모델에도 똑같은 속성들이 1대1로 있으셔야 돼요. 이름이 똑같은 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보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복사할게요. 모델을 만들려면 외워서 하는 것보다 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테이블 스크립트 요거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모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델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안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커 쪽으로 여기에 이제 다른 속성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주소 보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DB 속성은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각자 실무에서 정보를 줄 거거든요. 요거 데이터베이스 주소가 이렇게 되니까 개발 툴에다 설정해 주는데 너무 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설정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자기 컴퓨터에 있는 설정으로 바꾸세요 하면 바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무할 때 네,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클라우드를 맡고 도커로 바꿔보도록 하죠. 또 위에 있는 도커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보면 그 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에서 연습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서 설정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설정을 한번 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꽂히셔도 되긴 한데 이제 오타가 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연습했던 백엔드 맞죠? 아무리 연습해서 열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더 열셔도 되잖아요. 열어가지고 보면서 하시면 되죠. 열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래서 요겁니다. 오라클 설정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칸으로 띄워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칸 띄워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라클 설정이 되겠죠. 칸과 칸으로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줄을 띄워놨죠. 한 칸씩.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라클 설정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도커 설정이거든요. 도커. 수업 시간에 설정해서 복사해서 이걸로 또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자기 걸로 되는군요. 자기 걸로 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접속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죠. 서버를 띄워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컴이 뜨고 마지막에 스타트 이렇게 하면 서버가 뜬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네.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실전. 이제 시험 시작입니다. 시험 시작. 데이터베이스 접속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부터 만들어 볼게요. 모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은 게시판과 댓글이 있는데요. 이 댓글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댓글 기능까지 있는 게시판을 만든다고 보면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게시판과 댓글 테이블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얘가 이 TV 보드가 게시판인데 얘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댓글이 자식이겠죠? 게시판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이 없는데 댓글이 달릴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모고 댓글 테이블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와 사원의 관계와 비슷한 거죠. 사원은 무조건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TV 보드가 부모부터 만들어 보죠. 이걸 속성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모델부터 만드는 게 요령입니다. 코딩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델 1번, 레파지토리 2번, 서비스 3번, 컨트롤러 4번 이렇게요. 이렇게 PTO는 필요하면 부수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코딩 순서도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래야 에러가 안 납니다. 에러가 안 나면 사람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에 뭐부터 만들어야 되는 지금 부모부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부모는 부서죠. 부모는 게시판이죠. 게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이름은 적당히 정해주시면 되는데 보드로 하겠습니다. TV 보드니까 보드로 하는 게 낫겠죠. TV는 접두어고 그러니까 보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여기 git 추가라고 하는데 git 추가 안 하셔도 돼요. git은 그 전에 이제 HTML 시간 때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GitHub 하면서 올리면서 GitHub 데스크탑 하면서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해서 커밋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보통 개발 툴에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제이도 개발 툴에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취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GitHub에 올리지 않을 거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개발 툴들은 GitHub랑 연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GitHub Git 데스크탑을 쓰는 게 아니라 개발 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취소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코딩을 하시려면 누락도 발생할 수 있고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보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샘플 프로젝트 부서 쪽이나 그래서 저도 하나 열어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열어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열었어요.
네, 이렇게 열었죠? 네, 두 개 열었죠? 열어가지고 창을 뭐 분할을 하시든지 여신 다음에 예, 이 중에서 보실 게 세 개나 있죠? 세 개 중에서 뭘 볼까 하다가 뭐 DPT 보시고 하셔도 되고 EMP를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DPT 예, 제일 뭐 컬럼이 작고 예, 보기가 좋으니까 가독성이 좋으니까 DPT를 열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테이블 위에 있는 요 어노테이션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하시고 주소가 많으면 주소를 다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이걸로 옮기고요. 하나하나 코딩하셔도 되는데 코딩하다가 이런 거 하나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잘 돌아가는 코드를 예, 복사를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는 주소가 기니까 다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모델을 만드시면 엔티티를 먼저 붙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엔티티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예,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어노테이션에다가 이름을 주셔도 되죠. 그래서 예, 테이블 이름을 TV, DPT가 아니고 대문자로 TV 보드라고 하시면 되죠. 요 이름이 요 이름과 똑같죠? 요 이름이죠? 요 이름과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되죠. 똑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퀀스도 있는데 여기 시퀀스 제너레이트고요. 그래서 이 보더 이름으로 DPT 대신에 바꿔주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얘가 이제 시퀀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SPN에 보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저희는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DPT 대신에 보더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어노테이션 그대로 쫙 사용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SQL을 보시면 insert time과 update time 요게 있는데 요게 코멘트에도 insert time과 update time 있잖아요. 공통 컬럼이잖아요. 공통 컬럼은 어떻게 한다고 상속받아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base time entity라는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죠. 그래서 그것도 상속받기 위해서 예, 코딩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샘플이 있으니까 샘플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테이블 이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보면서 보시면 베이스 타임 엔티티 있죠? 여기 보시면 베이스 타임 엔티티 요거 그대로 복사 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됩니다. 어디로? 이걸로 옮기면 되죠. 모델 쪽에다 옮겨서 저렇게 하고 추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하고 그러면 베이스 타임 엔티티가 하나 생겼네요. 이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인서트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라고요? 이거죠. 인서트 타임, 인서트 타임, 업데이트 타임 컬럼에 대해서 내용하는 자바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공통 컬럼이죠. TV 보드에도 인서트 타임, 업데이트 타임이 있고 TV 코멘트에도 인서트 타임, 업데이트 타임이 있죠. 공통 컬럼이니까 요거를 두 번 반복해서 속성을 만들 필요 없이 상속받아서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을 만든 거고 베이스 타임 엔티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상속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죠. 익스텐드 베이스 타임 엔티티 상속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죠. 그럼 인서트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 속성은 베이스 타임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성은 작성하실 필요 없고 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여기서 컬럼을 insert time, update time 뺄게요. 빼고 요거 4개만 복사를 해서 이걸로 옮긴 다음에 주석으로 막아놓고 소문자로 꽂을게요. 소문자로 꽂혀놓고요. 소문자로 꽂혀놓고 속성을 만드시면 되죠. 만드실 때는 자바에
그 표기법에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어떻게 되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로 보통 많이 만드는데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두 단어 이상 되면 언더바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컬럼 만드실 때 표준이고요. 다리 언더바로 했죠? 단어 다 언더바로 했고 자바는 언더바를 쓰는 게 아니라 카멜 표기법, 낙타 표기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 낙타 표기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멘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낙타 표기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바의 표준이죠. 이게 자바의 표준 표기법이고 데이터베이스의 표기법은 뭐라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언더바 이렇게 표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 이렇게 다 해요. 아시죠? 거의 90%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속성 만들어 볼까요? 속성 하나씩 만들어. 프라이빗 하시고요. 네, 인티저 하시고, 네, 인티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B가 있고 밑에 있고. 아니 포맷을 바꿔요. 이상 지금 뭐 나오고 있죠? 네, 이상하죠. 요걸 복사해야 되겠죠? 네, 다시 복사.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하고 있죠? 포맷 말고. 그래서 요거를 네, 그래서 소문자로 바꾸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다시 카멜 표기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BID는 넘버는 정수죠. 인티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기본키죠? 얘가 기본키입니다. 얘가 이제 BID가 프라이머리 키, 키보키입니다. 키보키이기 때문에 얘도 모델에다가 키보키를 붙여줘야 되겠죠? 키보키 어노테이션은 ID입니다. 그래서 ID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붙여주시면 되죠? ID를 붙여주시면 얘가 키보키가 되는 거죠. 됐죠? 추가적으로 요걸 이제 보통 시퀀스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 쪽에 보시면 얘가 시퀀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설트를 보시면 이게 시퀀스 넥스트 바로 시퀀스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시퀀스로 맞춰주시는 게 적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코딩 직접 하셔도 되긴 한데 샘플이 있으니까 DPT 쪽에 샘플 있죠, 샘플이 있으니까 그래서 DPT 쪽을 보시면. 여기 키보키 쪽에 Generated Value에서 시퀀스를 붙여줬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기니까요.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이시면 되지요. 붙이시면 되고 Generator DPT 대신에 Generator 보드 있죠? 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전에는 생략을 했는데 추가하셔도 됩니다. 컬럼 이렇게 해가지고 컬럼 데피니션 해가지고 넘버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쭉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타이틀은 문자죠? 문자니까 private 하시고요. private 스트링이죠. 스트링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똑같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컬럼 붙이시고 여기다가 넘버가 아니고 바차죠? 여기 보시면 바차2잖아요. 그래서 바차2라고 하고 크기가 어떻게 되죠? 255죠? 255 이렇게 넣어주시면 대문자죠? 대문자로 명령을 시도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요령을 알겠죠? 밑에 이제 쭉쭉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보더 라이터도
프라이빗 문자죠. 문자고 코드 라이트 하시고 위에 가차수니까 가차수 그대로 복사해서 컬럼 붙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뷰 카운트죠. 뷰 카운트도 여기 밑에 프라이빗 하시고 이거는 정수죠.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넘버 정수잖아요. 정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인티저로 하셔서 뷰 카운트 하시고 정수는 위에 정수 있죠. 정수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로 모델 완성입니다. 이걸로 모델 완성 끝. 다 봤으니까 이거 다 봤어요. 지울게요. 이렇게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재시작 한번 해보시고 별 이상 없으면 코딩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을 다 완성하고 별 이상 없죠? 빨간 줄 안 뜨면 별 이상 없이 잘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모델을 완성.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 쪽에 있는 모델을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돼요. 공부해서. 이런 걸 붙여주는 이유가 여기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JK가 알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붙이면 개발자가 이렇게 지정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K가 만들어주는 테이블 생성 기능을 이용할 때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생략해서 알아서 만들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데이터 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뭐 붙이든 말든 상관은 없지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FM대로 일단은 붙여보고요. 됐죠? 똑같은 요령으로 코멘트도 만드시면 돼요. 똑같은 요령으로 모델을 또 만들어 볼까요? 코멘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COMN 코멘트는 댓글이죠. 댓글 만드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드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드를 볼까요? 보드를 만들었으니까 보드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오노테이션을 쭉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됐죠? 네, TV 보드 대신에 TV 포맷으로 붙여주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테이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TV 포맷도 있어서 보드 복사해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놓고 되겠습니다.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죠. 하나씩 붙여주시면 이걸로 완성이죠. 완성이고 이 포맷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베이스 타임 엔티티, 인서트 타임, 업데이트 타임 속성을 쓰기 위해서 상속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익스텐드의 베이스 타임 엔티티 이거를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까요? 익스텐드의 베이스 타임 엔티티로 상속 받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맷 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있는 속성들을 보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요. 복사하고요. 열로 가서 들어가서 보면서 만드는 거 보도록 하죠. 이 주석으로 가서 소문자로 바꾸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카멜 두기서 대문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CID 프라이빗 맞고 인티저 정수죠. 정수는 여기 넘버를 보시면 돼요. 정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게 기본키죠? 기본키니까 어노테이션 아이디를 붙여야 되고 얘를 또 시퀀스 쓰고 있죠. 시퀀스 쓰는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data.sql에 보시면 인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설트 여기 보시면 시퀀스 쓰이는 게 보이나요? 넥스트 바 해가지고 시퀀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키가 지금 시퀀스 쓰고 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보도 쪽에 제너레이트 밸류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컬러까지 다 복사해서 보도 쪽에 복사해서 이거 그대로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요. 이름만 SQ 보도 대신에 SQ 코멘트로 바꾸시면 되죠. 요거는 코멘트 제너레이터 이걸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됐고요. 그다음에 CID 다음에 코멘트 컨텐츠죠. 그래서 코멘트 컨텐츠 좀 만들어 봅시다. 프라이빗이고요. 바차2죠. 바차2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니까요. 컬럼 어노테이션에 컬럼 데피니션을 뭐로 하시면 되냐면 바차2의 이오류 바차2의 이오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문자로 됐죠? 이거 보고도 이제 컬럼 라이터는 이제 커멘트 라이터는 이제 댓글 작성자죠. 댓글 작성자도 문자겠죠? 스트링으로 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은 BID는 게시판 번호입니다. 게시판 번호는 여기 프라이빗으로 하고요. 프라이빗으로 하고 점수죠? 인기죠. 이렇게 하고 점수니까 요거 복사해서 넘버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텍스트를 이거는 4개 다 있죠? 하나, 둘, 셋, 4개 다 있네요. 키보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또 서버 제시량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상 있나 없나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버가 안 뜨거나 빨간 줄이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이상이 없죠? 지금까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코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TV 보면서도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코멘트. 네. 모델 있죠? 네. 이거, 항상 코딩은 모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됐고요. 베스트 타임 엔티티는 복사해 왔는데 이것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모델 사용하시면 돼요. 공통이니까 이 파일, 이 작업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프로젝트 하실 때 계속 재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상속받을 있죠. 인서트, 업데이트. 네. 향후에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딜리트도 할 건데, 딜리트는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딜리트 타임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모델 완성됐고요. 레파지토리를 완성하러 갑시다. 레파지토리는 오히려 더 쉽지요. 그래서 레파지토리는 매출 안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파지토리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되고, 보더 레파지토리, 코멘트 레파지토리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금방 만들죠.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 되고, 이름은 보더 레포지토리 하고 기터브에서는 알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레포지토리 두 개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인터페이스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만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코딩할 순서는 레파지토리로 하셔야 되고, 됐죠? 레퍼지토리 만드는 방법은 네, 어떻게 만들면 되죠? 네, 홈에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뭐를 보면 되죠? PPT를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 시간에 PPT 여기 있죠? PPT 모델은 다 받고 이제 뭐를 열어보면 되죠? PPT 레퍼지토리를 열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PPT 레퍼지토리 보시면 위에 어노테이션 하나 붙였고 제일 끝에 뭐를 했죠? 상속을 하나 받았죠. JPL 레퍼지토리 PPT와 인티저.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요 밑에 있는 쿼리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퍼지토리 어노테이션 붙이고요. 레퍼지토리는 레퍼지토리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되고요. 상속을 하면 JP를 상속을 하면 되는데 JPA 레퍼지토리를 상속하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모델의 이름. 모델의 이름은 오더죠. 오더 모델 하나 만들어놨죠. 모델 이름과 그 다음에 기본 키의 자료용. 기본 키의 자료용은 저희 점수입니다. 기본 키 오더 게시판 번호가 점수잖아요. 그래서 게시판 번호 점수는 인티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티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도와 인티저. 이걸로 이제 일단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JP의 기본 함수 5가지를 쓰실 수 있잖아요. 전태조회, 한건조회, 그 다음에 CRUD, 그렇죠?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하시면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맷 레퍼지토리도 만들어 볼까요? 그것도 레퍼지토리 하고요. 한국 받고 JPA 레퍼지토리 하고요. 여기다가 포맷 모델명 아까 포맷으로 만들었죠. 포맷 만들었죠.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피부키가 댓글 번호도 점수죠. 댓글 번호도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레퍼지토리의 기본 기능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JP의 기본 기능 5개. 됐나요?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완성됐는데 저희가 이제 레퍼지토리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문제 보시면 문제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를 안 들어볼까? 네,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죠. 문제인데, 이렇게 되시면 이게 게시판 목록은 최신글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15개씩 표시합니다. 검색어 기능은 제목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글 기준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게시판 목록은 최신글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기본 기능으로 만들 수가 없죠. 기본 기능은 정렬 기능이 없잖아요. 파인드로 하면 정렬 기능이 없죠. 그래서 최신글 기능으로 정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최신글. 다음하고 다음 시간에 최신글 기준으로 정렬하는 함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커리 메소드로 만드는 게 간단하니까 커리 메소드로 만들어 볼게요. 어노테이션 커리보다는 이런 커리 메소드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처리도 해야 되겠네요. 페이지 처리도 해야 돼요. 페이지 처리. 여러 건이 나오니까. 여러 건이 나오면 일단 페이지 처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건 나오면 하실 필요 없는데,
여러 건이 나오면 페이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처리는 페이지의 보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하시면 되고 함수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신글 기준으로 find all by 쿼리 메소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find all by가 여러 번 나오는 거고 정렬하려면 order by 하셔야 되겠죠. order by 하셔야 되고 뭐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될까? 최신글이니까 insert time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insert time. insert time이 제일 높은 게 최신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insert time, insert time이 추가 시간이래. 데이터 추가 시간인데 데이터 추가 시간이 제일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일 최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일 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rder by insert time으로 정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셔야 되겠죠? DESC 붙여가지고 내림 차순으로 insert time 내림 차순으로 하셔야 최신순이 되죠. 최신순. 여기 최신순이죠. 그 다음에 페이징 처리 하셔야 되니까 페이저블에 페이저블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잘 만드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0점 최신글은 근데 제가 이제 최신글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보고 좀 더 쉽게 했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인설트 추가 시간 내림 차순 기준으로 정렬한 함수 만드셔야 이렇게 하면 더 쉬웠을 건데 보통은 이제 시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이제 최신글로 하는 기능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고객이 요청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추가 시간 내림 차순이 최신글이면 최신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네, 요 문제는 이제 만점 감지용 문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꼬아놨죠.